데이터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표는 행과 열을 좀 잘 쓰셔야 되죠.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였어요? 금액을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는 쓴 다음에 그 금액을 처음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전체를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표의 위치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과 열 각각의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간혹 시험에서는 한쪽만 나온 때도 있다 했죠. 그래서 한쪽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판단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했던 거는 목표값 찾기. 이거는 내가 가고 싶은 목표, 거기에 가려면 얼마만큼 판매 수량을 증가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금액을 올려야 되는지 그런 가상 분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고 싶은 이상향을 클릭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금액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 오시면 되겠고요. 그 금액을 바꿨죠. 700만 원짜리를 이제 800만 원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모습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바꾸려면 어떤 셀을 이제 늘려야 되는지 선택만 해주시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들은 d-average, 그 다음에 round 이 두 가지를 먼저 썼네요. 먼저 d-average는 전체를 잡고 시작하면 되겠죠. average 함수 자체가 d-average가 전체를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필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필드 값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래그 해서 잡으시면 되겠죠. d시리즈 쓰는 방식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는 뭐였어요? 반올림 함수. 반올림 함수. 그래서 소수점 기준으로 한 자리, 두 자리, 1, 2 쓰면서 가시면 되겠고, 1의 자리, 10의 자리 가실 때는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죠. int 정수 구하는 함수, 그 다음 mod 나머지 구하는 함수. 그러면서 목과 나머지를 구했습니다. 먼저 식을 썼고, 그 다음 나머지를 가로 안에 넣어줄 생각이었어요. 그때 가로를 만드셔야 되니까 %로 연결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로 닫을 때도 %, 닫아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올림이냐 아니면 버림이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S는 절대값, 절대값 함수. 그 다음 라지, 스몰. 라지는 몇 번째로 크냐? 1 쓰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 2 쓰면 두 번째로 큰 거고, 스몰은 몇 번째로 작냐? 1 쓰면 가장 작고, 2 쓰면 두 번째로 작고, 이런 순서였습니다. 랭크 EQ는 첫 번째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범위는 항상 뭐요? 고정을 시켜야죠. 고정을 시키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림 차순으로 갈 건지 오름 차순으로 갈 건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가 높은 게 1등이에요. 그럼 누구 선택하셔야 돼요? 내림 차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내림 차순 되겠고, 속도가 빠른 게 1등이에요. 그럼 낮은 게 1등이죠. 그럴 때는 오름 차순. 낮은 것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오름 차순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생략하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내림 차순으로 나오게 해요. 자동으로 내림 차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if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선택하는 게 카운트 if였죠. 먼저 범위를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조건을 직접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verage if, 요거는 조건에 맞는 것만 평균을 잡아주겠다는 얘기죠. sum if랑 쓰는 방식이 똑같죠. 범위를 잡고 조건을 직접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평균 구할 범위를 드래그 잡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s를 붙이면 그 조건이 이제 여러 개란 뜻이죠. 그래서 사용 방법이 약간 이제 순서가 바뀌죠. 평균을 구할 범위를 마지막에 썼었는데 그걸 이제 맨 앞에 쓰신 다음에 1번 조건과 2번 조건 둘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방식은 범위 잡고,
그 다음에 조건을 직접 쓰고 2번의 조건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쓰시면 되겠죠. 메디안 함수는요. 중간값. 중간값. 범위 중에 중간값을 구할 때는 이제 메디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특이한 문제도 있었죠. 어떤 문제가 특이했냐면 count ifs 쓸 때 요 부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면 평균 이상의 인원수를 구하라. 그럼 평균 이상이라는 함수를 또 생각해야겠죠. 먼저 앞에는 똑같아요. 범위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150만 원 초과였습니다. 15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잡았는데 요게 좀 특이했습니다. 기본급이 그 다음에 기본급 평균 이상. 평균 이상 넣었죠. 그래서 먼저 부등호 크거나 같다를 먼저 써주시고요. 당연히 문자 취급되니까 큰 따옴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연결해야 되니까 AND를 써줬죠. 그 다음에 average 해서 이제 계산했습니다. 이런 문제 좀 체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oose 함수 선택하는 함수였어요. 어떤 숫자가 나오면 1일 때는 결승 진출, 2일 때 결승 진출, 3일 때 결승 진출이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만든 거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막 바꾸면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if rank랑 그 다음에 choose랑 바꾸면서도 쓰는 방법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진출판사 판매 현황표에서 실 판매 금액 평균이 2천만 원이 되려면 골드회원 할인율이 몇 %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나왔습니다. 실 판매 금액이 2천만 원 돼야 되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고 가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위치는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그럼 이 값을 얼마로 바꾸고 싶은지 쓰시면 되겠죠? 2천만 원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바꿀 건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골드 회원의 할인율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만 눌러주시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2천만 원이 되려면 이제 18% 낮춰주시면 2천만 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두 가지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 좋은 시나리오 하나 만들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적이 안 좋은 시나리오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한번 열어서 확인을 시켜드리죠. 자, 문제를 보니까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세금의 합계 G7, G12, G16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 나왔습니다. 먼저 이름 정의를 하셔야 돼요. 시나리오의 제일 처음은 작성 요령 1번은 이름 정의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름 정의 먼저 한다. B18셀은 세율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B에 18셀 여기죠. 요거를 클릭해서 이제 세율이라고 만드시면 돼요. 이름 정의를 이제 세율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G7에는 셀은 소개 1월, G의 7번째 G7 요거를 또 바꾸시면 되겠죠. 소개 1월. 그 다음에 G12 요 라인도 소개 2월 쓰시면 되겠죠. 소개 2월 요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G16도 이제 소개 3월. 소개 3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두 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시나리오 1번에 보시면 시나리오의 이름, 세율 인상, 세율을 15%로 설정한다 나와 있죠? 지금 이 세율을 15% 설정할 거 아니에요.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가상분석, 시나리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눌러서 이제 하나 만드실 거예요.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시나리오의 이름은 세율 인상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달라 했어요. 세율 인상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럼 두 번째 물어본 게 뭐냐? 이 12%를 얼마나 인상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15% 인상할 거죠? 그러면 0.15. 0.15라고 만드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2에는 세율 인하가 있습니다. 또 추가를 눌러서 한 개 더 만들게요. 추가 버튼 클릭했고요. 이번에는 세율 인하를 만들었습니다. 확인. 그 세율은 9%. 9%니까 0.09 쓰시면 되겠죠. 0.09.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요약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약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 그러면 결과가 지금 선택이 돼 있잖아요. 얘 하나만 선택하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이름 바꾼 거 있죠? 그런 거는 다 선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요거 하나 선택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두 번째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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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보통은 붙어 있어요. 시험 문제는 보통 붙어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클릭, 콤마, 클릭, 콤마, 클릭. 이름 바꾼 거를 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만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제 시트가 하나 생겨요. 시나리오 요약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시트를 앞뒤로 막 바꿀 수도 있어요. 드래그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 문제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1 시트 앞에 위치시오. 그래서 앞에 있죠.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잘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름 바꾼 거 있잖아요. 소개 1, 소개 2, 소개 3 바꾼 거 있죠? 이거 이름 정의 안 했으면 뭐 D에 7 아니면 F에 9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지우고 이름 정의 한 다음에 다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는 12%일 때 1월, 2월, 3월을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인상해서 15%일 때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9%일 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작성 요령 조금만 더 보자면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했어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 거기서 이제 시나리오 들어갔죠.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 버튼 클릭한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 만들었고요. 시나리오 이름 만들고 확인. 그러면서 이제 값을 변경시키면 되겠죠. 시나리오 값을 변경. 이 시나리오 값이 하나이진 않아요. 막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잡고 들어오시면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 변경 시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데이터 바꿀 값을 선택 후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7번에서는 다시 추가 버튼 클릭했고요. 나머지 똑같죠? 반복되는 얘기죠. 좋은 상황이고 여기서는 두 번째만 때는 안 좋은 상황.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 바꾼 다음에는 요약 버튼 누르죠. 요약 버튼 클릭. 요약 버튼 눌렀을 때 그냥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결과 셀이 나오는데 그 결과 셀은 꼭 이름 바꾼 걸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11번에서는 결과 셀에 이름 바꾼 것들은 모두 넣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나오죠. 위치 확인 잘하기. 가끔은 뒤에다가 넣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드래그 하면서 그 위치만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S 마트 특별 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표에서 마진율과 할인율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 했어요. 판매 금액의 합계 셀과 이익금의 합계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제일 첫 번째는 뭐 하시라고요? 이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마진율과 할인율 요거의 이름을 바꾸시면 되겠죠. 20에서는 판매 금액의 합계로 바꿔달라 했고요. 20을 클릭해서 요게 이름을 판매 금액 합계, 판매 금액 합계로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10, 이 F10 클릭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이익금액 합계, 이익금액 합계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A13 여기는 마진율
이름을 마진율로 정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13에는 할인율로 바꾸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름 정의를 잘못하셨으면 고치셔야 됩니다. 그 고치는 자리는 어디였어요? 이름 정의 고칠 때는 수식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이름 관리자 눌러보시면 방금 전에 이름 정의한 게 나와 있으니까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진율과 할인율 이 두 가지를 잡고 가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 두 가지의 변동이 있을 거니까 두 가지 드래그로 잡으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버튼 눌렀어요. 추가 버튼 눌렀고, 첫 번째는 좋은 상황 써야 되죠. 그래서 이익 증가라고 만드시면 첫 번째는 마진율이 몇 퍼센트냐면 45% 되겠습니다. 0.45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식으로 쓰실 때는 대신 는을 꼭 쓰셔야 돼요. 는, 모 더하기 모 이런 식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할인율은 0.03 확인만 눌러주시면 한 개를 만들었고요. 이익 증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요번에는 이익 감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마진율은 0.25, 그 다음에 할인율은 0.08 만들어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이제 마무리 져야죠. 요약 눌러야 되죠. 요약을 누르겠습니다. 클릭. 그럼 이때 범위를 또 잡으셔야 되잖아요. 방금 전에 이름 바꾼 게 얘 하나예요? 이익 금액만 바꿨어요? 아니죠. 판매 금액과 이익 금액 둘 다 바꿨죠. 드래그 잡아서 확인만 눌러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8월 학원 운영 현황표에서 과목 수강료, 그 다음에 강사료, 셀이 다음같이 변동되는 경우 이익 합계, 그 다음에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름 정의를 제일 먼저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의 10% 인상, 시나리오의 20% 인상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A14 선택을 해줬고요. 그 다음 이름 정의 하셔야겠죠? 이름은 뭐였어요? 과목당 수강료. 과목당 수강료 이름 정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쓰고 엔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사료 선택을 했고 요번에는 강사료 쓰고 엔터 잊지 마시고요. H의 10번째 요 합계 라인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이익 합계. 이름을 이익 합계. 이렇게 정의를 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바꿀 거를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선택을 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위치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제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이름 뭐였어요? 10% 인상. 자, 10% 인상은 이 금액에다가 10% 다 더한 뭐 44,000원, 그 다음에 99만원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내고 아니면 이 앞에다 는을 쓰라고요. 는을 써서 만드시면 되겠어요. 10% 인상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 4만원에다가 거기다가 10% 더하시면 되겠죠? 4만원에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식을 만들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는을 써서 시작하시면 되겠죠. 90만원에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가셔도 편하겠습니다. 만드는 거 계속 가겠습니다. 추가 버튼 또 눌렀고 요번에는 20% 인상 20% 인상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는 쓴 다음에 플러스 지금 4만원에 곱하기 20% 90만원에 곱하기 20%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이름과 수식의 결과가 값으로 변환되었다. 그래서 금액 쓴 걸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 했으니까 뭐 누르셔야 돼요? 요약 누르면 되겠죠? 요약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바꿨어요? 지금 요 자리. 그래서 요것만 클릭하시면 되겠죠. 선택이 돼 있으면
굳이 다른 거 누를 필요 없습니다. 바로 확인만 눌러주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 인상했을 때 상황 44,000원 나왔고 20% 인상했을 때 상황 48,000원 나왔죠. 강사도 마찬가지로 10% 인상해서 99만원 20% 인상해서 108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다 글자로 잘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있죠. 위 두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은 시트 바로 뒤에 위치시킨다. 이 요약을 시트 뒤라 했어요, 이번엔.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 뒤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시트 드래그 하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에다가 갖다 놓는지 뒤에다가 갖다 놓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이름 정의했잖아요. 이름 정의. 이름 정의는 이론 문제도 너무 잘 나와요. 우리가 이름을 쓰죠? 잘못하면 어디 가서 고치시라고요? 수식 탭에 들어오시면 고친 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수식 탭에 들어오시면 이름 관리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이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이름은 약속. 문자나 밑줄, 언더바 있죠? 요런 걸로 시작해야 돼요. 숫자로 먼저 쓰겠다? 안 만들어집니다. 이름 성기는 숫자로는 처음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름에 띄어쓰기 안 됩니다. 이름에 띄어쓰기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름에 불러오는 거 있죠? A1과 같은 셀 주소 는 써서 불러오는 그런 것도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255자까지 255자까지 되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 못합니다. 요거 이론에서 자주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많은 데이터, 그래서 몇백 개, 몇천 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로 만드는 내용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 부서명은 행, 그 다음에 값세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의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하시오 나왔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H3 셀에서 시작하고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기호 써라. 천 단위로 표시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마지막에 스타일을 보통 9로 바꿔달라 했어요. 먼저 처음에 범위를 다 잡으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범위를 다 잡았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방향키 오른쪽 왼쪽만 누르시면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첫째는 전체 범위를 잡는다. 얘는 위치가 달라요.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다릅니다. 여태까지는 다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 라인이 있었잖아요.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있어요.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보이시죠?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그래서 두 번째 작성은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다가 만들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어디다가 만들지를 줬습니다. H3에서 시작하시오잖아요. 그럼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H3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만들 위치 지정하기. 그 다음에 이제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드래그만 잘 하시면 돼요. 문제 따라 읽으면서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 영역의 표시 형식, 셀 대화 형식, 숫자 범주 막 이렇게 나오라 했고요. 그 문제서를 보면 부서명은 행. 그래서 이 부서명 자체를 행으로 드래그해서 끌고 오시면 돼요. 이거를 끌고 와서 행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위치에다 드래그만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값세는, 이 값세는 뭐가 필요해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 그 세 가지의 평균을 넣어달라 했어요. 자, 그래서 기본급부터 드래그해서 오시면 되겠죠. 기본급, 성과급, 드래그해서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다가 다 드래그 하면서 넣으시면 돼요. 이게 한 칸이나 차 안 보이는데 그 세 가지를 다
기본급, 그 다음 야근수당, 성과급을 다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자리에 드래그, 행, 열, 값에다가 드래그.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뭐 해달라 했어요? 그 세 가지의 평균을 해달라 했죠? 근데 저희 클릭해보면 얘네 다 뭐예요? 합계예요. 기본적으로 합계가 나옵니다. 합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바꾸셔야 돼요. 한번 클릭해보시면 값페이드 설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지금 기본급 합계 있죠? 클릭해보시면 값페이드 설정 나오죠? 요거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평균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사실 끝내도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또 있잖아요. 숫자 범주에 1000단위로 만들라 했잖아요. 그래서 표시 형식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형식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숫자에 1000단위로 선택하겠다. 요거까지도 같이 만드시면 한 번에 끝나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셋 다 바꾸셔야 돼요. 먼저 클릭했죠? 값을 클릭. 그 다음에 뭐 갔어요? 값페이드 설정 눌렀습니다. 데이터를 바꿨죠? 뭐로 만들지? 합계로 갈지, 평균으로 갈지 데이터를 바꿔줬고 마지막에 표시 형식까지 바꿨죠. 평균, 뭐 합계 같은 거를 바꿔줬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 눌러서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든 게 이거 X 눌러서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나온 거 보실 수 있어요. 이 많은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 값들의 기본급의 평균, 그 다음에 야근수당의 평균, 성과급의 평균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00단위의 구분기호 넣었잖아요. 여기에 다 1000단위의 구분기호가 표시된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9로 바꿔달라 했습니다. 요것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얘를 클릭한 순간 여기 두 가지가 활성화될 겁니다. 한번 눌러봐요.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 분석과 디자인 나왔죠? 거기서 이제 디자인에서 바꾸시면 되겠죠. 디자인에 오시면 테이블 스타일 전체 열어봐요. 전체 열어주시면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한 파랑 스타일 보통 9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은 보통 9. 중간에 두 번째 있어요. 요거를 클릭만 해주시면 잘 나옵니다. 테이블을 클릭했을 때 거기서 이제 디자인, 거기서 보고서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 잘 물어보고요. 테이블을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서식, 스타일 이런 거를 다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 다 있잖아요. 부서명, 성명, 직급부, 그 다음에 뭐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에 보여줬어요. 격리부를 잠깐 볼게요. 그럼 격리부 얼마나 썼냐 알고 싶은 거죠? 나왔잖아요. 그거를 또 더블 클릭하시면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 한번 해봐요. 아무데나 더블 클릭 해보시면 그거에 대한 시트가 또 만들어져요.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격리부에 누구누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씩 썼다 보여주는 거죠. 위에 화살표 버튼 보이죠? 이 화살표 버튼 언제 봤어요? 필터에서 봤죠. 필터에서. 그래서 만약에 대리만 보고 싶으면 이거를 눌러서 이제 대리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만 얼마 썼는지를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피벗 테이블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지금 한 거 말고도 문제를 정말 다양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말에서 나오는 피벗 테이블은 쉬운 편입니다. ITQ가 오히려 훨씬 어려워요.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을 먼저 보고 똑같이 만들라고 해요. 커말은 어디다가 행, 어디다가 열 다 드래그 다 시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ITQ 쪽에서는 아예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얘가 행인지 열인지 보고 판단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고객 예금 현황표에 이름을 필터,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을 행, 전표명은 열 처리했고요. 값에다가는 계약 금액의 이자액 평균 순서대로 계산한 후
행과 열의 총합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뭐였다고요? 범위를 잡고 위치는 어디요?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이 시트 안에다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한번 눌러줬고 그 위치는 H3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H3을 클릭해서 만들었죠. 내가 이제 드래그 하는 순간 여기서 바로바로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름은 필터. 그래서 이 이름을 필터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나와요. 네, 나중에 이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누구만 보고 싶은지. 네, 그런 필터도 만들 수 있어요. 필터. 이름을 필터에 넣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을 행. 그래서 계약기간을 행에다가 드래그 해주시면 행이잖아요. 행. 이 줄이 행이잖아요. 그래서 행이 쭉 나온 거예요. 행. 그 다음에 점포명은 열에다가 이제 점포명 넣어주시면 되겠죠. 점포명 드래그해서 또 열에다가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값에다가는 계약금액, 이자액의 평균을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자액도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평균 구해달라 했으니까 바꾸셔야죠. 합계니까 바꾸셔야죠. 어떻게 바꿨어요? 클릭하시면 가피드 설정 나온다 했습니다. 이 가피드 설정 눌러서 평균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면 또 내용이 있어요.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라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할게요. 표시 형식에서 숫자의 천 단위 요거까지도 누르시면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바꾼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아래 이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액도 가피드 설정 들어왔고요. 평균으로 만들었죠? 그것도 이제 숫자로 천 단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또 보시면 단, 시그마 값은 행으로 위치한다 나와 있잖아요. 열에 이제 시그마 값이 보이죠? 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길게 보여요. 방금 만든 거를 이렇게 길게 보이는데 이거를 행으로 갖다 놓으면 아래로 이제 바뀔 겁니다. 이 값을 드래그해서 행 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갔죠. 그 시그마를 왔다 갔다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선은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만들어달라 했으니까 아까 어디 갔어요?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를 개요 형식 누르시면 지금 스타일 있죠? 이 스타일 자체가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 바뀐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 연한 중앙 피벗 스타일은 보통 10으로 바꿔달라 했습니다. 전체를 한번 열어주시고 마우스 갖다 대면 연한 중앙 피벗 스타일 보통 10 바꾸시면 되겠죠. 이거 클릭하시면 스타일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뒤에 총합계 보이죠? 네, 오른쪽에 총합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총합계 이런 내용들이 보인다고요. 이런 총합계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총합계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울 겁니다. 이때는 옵션에 들어가시면 돼요. 옵션의 위치는 피벗 테이블 분석 누르시면요. 피벗 테이블을 눌렀을 때 여기에 옵션이 나옵니다. 그 옵션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물어보는 게 많아요. 첫째, 뭘 물어보냐? 빈셀. 데이터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끔 별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빈셀은 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거는 요약 및 필터. 여기에서는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체크돼 있죠? 그래서 이 결과가 보이는 겁니다. 얘를 없애주시면 문제에서는 없애달라 했잖아요. 이거를 없애주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없어졌죠.
이렇게 없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쓰다가 귀찮아서 껐어요. 그럼 클릭해도 안 나옵니다. 나오게 만들고 싶으면 필드 목록 있죠? 요것만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목록이 생겨요. 필드 목록 요거 되겠습니다. 옵션 테이블 클릭했을 때 요번엔 디자인 안 눌렀어요. 피벗 테이블 분석을 눌렀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면 옵션이 나옵니다. 그 옵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옵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첫 번째는 빈셀 표시. 그래서 막 별별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행과 열의 총합계 표시.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막 날짜 같은 게 쭉 나오잖아요. 뭐 1월부터 12월까지 막 중간중간에 매출이 있다 쳐요. 그러면 데이터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월 단위로 아니면 분기 단위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룹. 나중에 그룹 나올 거예요. 피벗 테이블 기능 이용해서 입금 명세표, 직위를 0, 그 다음에 근속기간을 행으로 처리하고 값세는 기본급, 상여금의 순서대로 계산해달라 했습니다. A18번 셀에서 시작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5까지, 6에서 10까지, 11에서 15까지, 16에서 20까지 그룹으로 만들라 했어요. 그 다음에 값 영역은 지금 숫자로 1000단위 구분기호 넣어달라 했고요. 행의 총합계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빈셀은 별표를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만들어라. 자, 그럼 처음에 이제 범위를 잡고 시작하겠죠? 자, 조심해야겠네요. 병합된 거는 안 잡는다 했어요. 병합된 건 항상 안 잡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잡아주시고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위치는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기존 워크시트 위치는 A18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드래그만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위를 열. 그래서 직위를 열로 드래그해서 넣어줬고요. 그러면 이제 과장, 부장, 이사 들어온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근속기간은 행. 근속기간 요거를 이제 행으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일했는지가 쭉 나온 거예요. 근속기간 몇 년 일했는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값에다가 필요한 거는 기본급과 상여금 넣어달라 했으니까 첫 번째는 기본급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여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들은 바꾸셔야죠. 기본급 눌러서 바꿔주겠습니다. 우선은 숫자 범주에 1000단위로 만들라 했으니까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 1000단위 체크 해주시면 되겠고 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금도 표시 형식 눌러서 숫자에 1000단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콤마 찍힌 게 보일 겁니다. 아직 상여 확인 안 눌러서 안 나왔지만 확인 누르시면 이제 1000단위의 쉼표가 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하겠습니다. 그룹은 오른쪽 버튼. 이 오른쪽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요. 그럼 이제 그룹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룹을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은 1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20으로 끝났습니다. 단위 몇 개씩 있어요? 5개씩 들어왔죠? 그래서 그 단위를 5개씩 묶으면 된다고 말한 거예요. 시작과 끝을 놓고 마지막에 단위 묶는 단위 되겠습니다. 확인만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는 1에서 5까지, 6에서 10까지, 11에서 15까지, 16에서 20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어디서 한다고요? 옵션의 위치 피벗 테이블에서 옵션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먼저 빈셀 표시는 별로 만들라 했고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요약 및 필터에 오시면 행의 총합계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먼저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바꿀 곳을 오른쪽 버튼 클릭.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거기에 그룹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이제 그룹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시작과 끝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단위 이제 묶음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묶음 단위를 만들어준다. 분석 작업 마지막 통합이 되겠어요. 그럼 분석 작업 총 몇 개요? 6개. 그 중에서 이제 2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분석 작업의 통합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역할을 해요.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표 2, 표 3에 대한 학과별 정보 인증, 그 다음에 국제 인증, 전공 인증, 평균을 계산하라 나왔습니다. 연도별로 나눈 거예요. 2025년, 2024년, 2023년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고 그거를 지금 한 번에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통합은 제일 먼저 할 때 범위를 먼저 잡고 시작합니다. 범위를 잡고 시작해요. 첫째, 범위를 잡아준다. 단, 우리가 범위를 잡았잖아요. 근데 가끔 데이터가 안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전기전자공학부, 그 다음에 교육학, 실내건축과 이런 게 안 써 있으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알고 싶은 거를 입력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없을 경우 직접 입력한다. 그럼 이제 통합 위치로 가면 되겠죠? 통합은 데이터에 가시면 그래서 이 통합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였냐면 평균을 구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데이터 표 1, 2, 3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올 때는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드래그 잡으시면 돼요. 드래그 잡았죠?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드래그 잡고 추가. 세 번째에서도 드래그 잡고 추가.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마무리. 마무리는 첫 번째 행 왼쪽 열 항상 체크를 하고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학과 이 라인과 이 라인 있잖아요. 행과 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요거는 항상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첫 행 왼쪽 열은 무조건 체크하고 확인. 두 번째 위치는 데이터에서 통합 클릭. 세 번째는 계산할 거를 바꾸시면 되죠. 함수를 변경시키고 합계, 평균 등등 바꾸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참조. 참조 클릭해 준 다음에 참조 안을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들을 드래그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하나 드래그 했으면 뭐 눌러요? 추가 버튼 요거까지 누르시면 되겠죠. 드래그 한 다음에 보통 3개는 아직 안 쓸게요. 추가 클릭 하면 되고 요게 이제 보통 3가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첫 행, 그 다음에 왼쪽 열 체크를 해준 다음 마지막에 확인 버튼 누르기. 이게 끝입니다. 먼저 범위를 잡아줬고 데이터에서 이제 통합을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거는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 참조 값에다가는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래그해서 추가. 이런 식으로 2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눌러요?
첫 행 왼쪽 열 꼭 체크해달라 했습니다. 첫 행 왼쪽 열 이 두 가지는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평균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죠. 이게 끝입니다. 품목별 데이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의 분명히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입니다. 그러면 분명 비어져 있잖아요. 이걸 직접 써야 된다고요. 뭐요? 마우스로 시작, 마우스. 그 다음에 그 뒤에 뭘 붙여요? 별.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키로 시작. 뒤에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 별. 그 다음에 한 글자다? 물음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블루투스, 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잡고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데이터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을 누르시면 되겠죠. 클릭. 자, 이번에 구하는 거는 뭐였어요? 합계. 그 다음에 이제 참조할 거를 드래그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에 있는 거는 품명,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이잖아요. 여기 1월부터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런 식으로 품명,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 마무리는 항상 첫 행 왼쪽 열 체크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났죠. 그래서 마우스 다 더해진 겁니다. 하나만 참고해서 볼게요. 마우스, 또 마우스. 네. 지금 마우스만 다 선택했죠? 그러면 1190이 나왔잖아요. 6개 있었고 1190 확인된 거를 볼 수 있죠. 네, 통합 기능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분석 작업 6개 모두 다 봤어요.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그 다음에 한 개당 몇 점이요? 10점입니다. 부분 점수 없고요. 무조건 다 맞게끔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선 1번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나리오는 뭘 먼저 하라고요? 이름 정의. 네, 항상 이름 정의가 시작이었습니다. 4월 스마트폰 매출 현황표에서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일단 셀 이름의 정의, B4는 판매 수량, B5는 판매 가격, 그 다음에 E6은 순이익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B4 요거부터 이름 바꾸시면 되겠죠. 판매 수량 엔터 쳐서 마무리. 그 다음 B5 여기는 이제 판매 가격 엔터 쳐서 마무리. 그 다음에 E6 2의 6번째는 여기는 순이익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셔야죠. 시작하실 때 항상 바꿀 걸 2가지를 잡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만 바꿀 거면 하나만 잡고 2개 바꿀 거면 2개, 3개 바꿀 거면 3개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이름이 인상 증가니까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 바꿀 거죠. 그래서 요 2가지를 잡고 시작하시면 되죠. 위치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름은 뭐였어요? 인상 증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판매 수량은 몇 개요? 250. 탭.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70. 바꾸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하나 눌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또 추가 버튼 눌러서 요번에 두 번째는 인하 감소. 확인. 요번에는 150개를 판매했고 그 다음에 가격은 60만원 되겠습니다. 다 바꿨으니까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마무리 요약. 네, 요약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금 E6에 왔어요. 그러면 별도로 움직일 게 없어요.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끝났죠. 그래서 한글이 잘 써져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영어였으면요. 지우고 이름 정의 다시 하셔야 됩니다. 부분 점수 없어요. 무조건 다시 만드셔야 돼요. 네, 요거는 시트.
다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잘못됐을 경우.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 이용해서 표 1, 2, 3 제품별 코드 1, 4분기 영업실적 합계를 계산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범위를 잡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위치는 네, 통합. 데이터의 통합 눌렀고요. 그 다음에 구할 거는 합계였으니까 바꿀 거 없습니다. 함수는 그대로 남겨두시고 그 다음 참조해서 쓰시면 되겠죠. 범위 잡고 추가, 범위 잡고 추가, 범위 잡고 추가. 끝났습니다. 마무리 질 때는요. 첫 행 왼쪽 열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끝났죠. 이렇게 분석 작업 두 문제 되겠습니다. 꼭 담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3번부터 보자면 출석부 영역에 동그라미 돼 있으면 동그라미 출석을 체크했다. 한 개면 25%, 그 다음에 두 개면 50%, 세 개면 75%, 네 개면 100% 만들어달라 했습니다. 자, 이때 쓰는 함수는 choose랑 count를 쓰라 했네요. choose랑 그 다음에 count 이 두 가지 함수를 써달라 했어요. choose 함수, 일단 choose 함수를 먼저 보여야 되는데 choose 함수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4일 경우 콤마를 찍을 때마다 이제 밸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unt는요? 문자를 셀 수 있죠? 왜냐면 이 동그라미 자체가 문자잖아요. 그거의 개수를 세는 함수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함수를 봤을 때 순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choose를 썼고 그 다음에 이 숫자에다가 count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count를 넣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 넘버를 써달라 했죠? 인덱스 넘버 어떤 숫자를 써달라 했습니다. 그거를 뭐로 쓴다고요? count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A 쓰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용석 이 라인을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든 문자든 읽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읽을 수가 있어요. 몇 개 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로를 달아주시면 이제 몇 개인지 숫자가 나올 거죠. 카운터는 이제 끝났고요. 콤마를 찍어주시면 이제 밸류가 1일 때는 몇 퍼센트요? 25%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콤마 찍으면 이제 밸류 값이 2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런 거는 50%. 그 다음 3일 때 75%. 콤마 4일 때는 100%.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면 되겠죠. 엔터를 쳐서 0이 3개니까 75% 나왔죠? 쭉 내려주시면 나오겠죠. 4개일 때는 100%, 2개일 때는 50%, 1개일 때는 25%. 알아서 계산된 구조 되겠습니다. choose 상당히 자주 나오는 함수예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공백 만들라 했습니다. if랑 smalls라고 나왔죠? small을 만드시면 첫 번째는 범위를 잡아달라 했어요. 그래서 범위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몇 등까지 봐주겠대요? 3등까지. 그래서 콤마 3을 쓰시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작은 게 1등이니까 8분이 있고 3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분이라는 게 나온 거죠. 식 맞았어요? 튀었죠? 왜 튀었어요? 이 범위는 무조건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내릴 때 얘네들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항상 이제 신경 써야 돼요. 내릴 때 얘네들은 항상 고정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달러를 붙여서 내려주시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다 똑같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달러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if를 씌워서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조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의 결과 로지컬 테스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등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 3등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금액이 작아겠죠? 숫자가 작아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클릭, 내 자신이 작거나 같다 하시면 되겠죠. 요거 나오면 되겠습니다. 스몰에서 3은 아래에서 세 번째요. 그러니까 3등이라는 얘기죠. 3등. 3등보다 작은 사람. 그 다음에 같다도 있잖아요. 3등까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1등, 2등, 3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1, 2, 3등까지는 입상. 예? 금은동 이런 메달을 줄 거고 그거 외에는 동배 만들었습니다.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건을 표시되도록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수금액에 나왔죠? 지금 하나, 둘, 세 개. 세 건 있네요. 세 건. 그거를 표시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카운트 쓰라 했으니까 는 카운트.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범위만 잡으시면 됩니다.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왜요? 숫자 있는 걸 세주는 거잖아요. 카운트가. 그래서 가로만 닫으시면 3이라고 나올 거예요. 3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건을 붙일 거니까 and 건 써주시면 되겠죠. 세 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카운트는 어차피 숫자밖에 못 세요. 그래서 드래그해도 이 빈칸 같은 거는 못 셉니다. 하나, 둘, 세 개. 요것만 세주겠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의 기간을 이용해서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 출석 횟수를 구하시오 물어봤습니다. 요번에는 카운트 블랭크를 써달라 했고 end를 써달라 했어요. 자, 연수 기간 동안 출석 횟수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X 쳤다는 거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게 나왔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함수 뭐요?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블랭크는 그냥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렌즈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I28부터 그 다음에 K34까지 잡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빵꾸 뚫린 것만 다 세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뒤에 뭐 붙이기로 했어요? 회. 그래서 and 회 넣으시면 13회 출석했다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기 참조함수는 잘 나와요. 필수 중 하나 있죠? Vlookup, Hlookup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검색 값을 범위에서 찾아서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추출한다. 그래서 Vlookup과 Hlookup판단해 주시면 Vlookup은 이제 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열. 그 다음에 Hlookup은 행. 사용 방법은 첫 번째는 lookup value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클릭을 해달라고 말해요. 찾기 참조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는 vlookup을 썼어요. 첫 번째 lookup value 나왔죠? lookup value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클릭해달라고 말한 거고요. 클릭. 첫 번째는 클릭이고 콤마를 찍으면 두 번째는 테이블 어레이가 나옵니다.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범위. 방금 전에 클릭한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범위 잡기가 되겠습니다. 방금 클릭한 게 들어오게끔. 근데 그 범위는 무조건 F4. 고정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하나만 구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여러 개 구할 거예요. 여러 개 구할 거라서 꼭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범위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잡아줬고요. 콤마. 그 다음은 콜 인덱스 넘버. 지금 범위 잡은 거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저희가 이제 필드 값 있었죠? D 시리즈의 필드 값 있었죠?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로 본다 했으니까 Vlookup은. 그래서 열 값을 쓰시면 돼요. 1번 쓰면 첫 번째, 2번 쓰면 두 번째. 아까 전에 테이블 잡은 거에서 1, 2, 3, 4, 5가 잡히는 거예요. 세 번째 쓰는 거는 몇 번째 있는지 숫자를 쓰시면 되고요. 테이블 잡은 거에서 나온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유사이치와 정확이치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확이치는 완전히 똑같을 때 어떤 사람 이름, 그 사람의 전화번호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름이 똑같아야겠죠?
그런 거는 이제 정확이치 쓰는 거고, 유사이치는 이런 거예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83점이에요.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그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유사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쓰는 거는 정확 또는 유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이치는 완전하게 같을 때 사용하면 되고, 유사이치는 범위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80점 이상은 B.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험 문제 봤을 때는 그냥 완전히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이걸로 구별하면 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아까 뭐였냐면, 정확과 유사이치 봤을 때 뭐로 써 있었어요? 함수를 보면 true랑 false라고 써 있습니다. 콤마 찍었을 때 true면 유사이치, 그 다음에 false는 정확이치. 요거는 이론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정확이 뭐라고요? 정확이 false고, 그 다음에 유사가 true 되겠죠. H룩업 똑같아요. 쓰는 방법 다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몇 번째 있는 숫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열이 아니라 몇 번째요? 행.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거 사용 방법 똑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함수니까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원 코드와 부서 코드를 이용해서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나왔어요. hlookup 그 다음에 left 이 함수 두 가지를 써서 만들라 했습니다. 그럼 시작은 는 hlookup을 먼저 쓰시면 되겠고요. lookup value는 어떻게 쓴다고요? 클릭해달라고요. 클릭. 근데 확인하실 게 이거예요. 사원 코드에 지금 P101, 230에 써 있잖아요. 요거랑 이 아래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한 글자씩만 가져왔죠? 왼쪽에서 한 글자? 어떤 함수요? left 함수를 써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 이제 left, 여기다 이제 left 이 중에서 콤마 1, 한 가지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클릭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ookup value는 끝났어요. lookup value는 그냥 클릭하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콤마. 두 번째는 table array, 범위를 잡아달라고요. 이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잡아달라. 그래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얘 하나만 구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아래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범위가 자동적으로 내려간다고요. 그거를 안 내려가게 잡기 위해서 뭐요? 고정을 시킨 거죠. 고정은 뭐 눌러요? F4를 눌러서 고정시켰습니다. 그 다음 나온 거는 로우 인덱스예요. 로우 인덱스 넘버. 몇 번째 행이냐? 지금 범위 잡은 테이블이 이거잖아요. 1, 2. 1이면 맨 위에 PBE가 1이고요. 생산부, 영업부, 관리부는 2 되겠습니다. 행으로 볼 거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부서명이죠? 이름이죠? 그럼 뭐라 써야 돼요? 2라고 쓰면 되겠죠. 네, 인덱스 넘버는 2, 두 번째 행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콤마. 마지막은 유사해요, 정확이에요? 똑같은 이름이 다 있죠. 알파벳에 저희가 유사이치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정확이치 선택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찾아줄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하는 게 hlookup. 네, hlookup 함수 되겠습니다. vlookup, hlookup은 필수입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이 중에서 하나는 꼭 나오니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